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한 분 모시기에도 벅찬 스튜디오인데 거물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상수 위원장님, 후보가 아니라 이제 위원장님이시고 부정선거와 싸우는 유일한 정치인 민경욱 국토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일한이라고 그러니까 또 안상수 위원장님이 약간 껄쩍지근하시고 아니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싸우셨는데 맨 처음에 네, 내가 이제 네. 지난 4월 15일 선거에서 네. 내가 인천시당 위원장이고 국민의힘 그렇죠. 예. 저 연수울 위원장인데 그 다음 날 만나서 이거 이상하단 말이야. 여러 가지 네. 수치와 통계가.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은 하여간 법적 조치를 취해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열심히 본인이 여러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부정선거 투쟁을 한 거예요. 예. 그거는 참 그런 거는 이거 인정하시죠? 그럼요. 저기 인천 지역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인천 지역 위원장들이 전부 다 모이셨죠. 당선된 사람은 한 명이고 네. 이제 안 된 사람도 다 이제 안 된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0.39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랬더니 어느 분들 다들 이제 귀를 크게 열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뜻은 어떻다, 옛날부터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관심을 오랫동안 가지셨고 우리 안상수 후보님께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두 차례 갔을 예. 때도 워싱턴에 가서 갔을 때. 워싱턴에 특방을 하실 때 아니요. 이번에 요번에 추정하러 두 번 갔어요. 요번에 넉 달을 이제 예. 석 달, 한 달 이렇게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화도 걸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부정선거에 관심을 많이 예, 가지셨군요. 그리고 지난 뭐 후보 이제 8강 안에 드시고 이제 4강에 드시지 못한 게 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때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런지 그게 이제 안상수 위원장께서 부정선거하고 이렇게 관심 가지고 해준 게 잘 안 알려졌어요. 아니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대처를 해야죠. 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역사가 정말 그 선거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산개 선거 원칙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쟁취하는 그런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과거에 고무신 선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떼기까지 아픔을 겪고 그다음에 무슨 문자 뭡니까 그 킹크랩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매크로 뭐 이런 것을 그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어떤 부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앞으로도 선거야말로 선거를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아니 기념 근데 요소라고 당에 이제 생각하고 말하자면 있습니다. 중진 중에서도 완전히 원로급이시잖아요. 이제 그 뭐 인천시장 경력이랄지 의원 경력이랄지 예. 정치 경력이 국민의힘에서는 원로급이신데 뭐 그 좀 후배 의원들한테 당론으로도 야 이거 부정선거 투기 만들어야 된다. 이거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니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좀 제가 사실 좀 4.15 유도를 하시죠. 선거 때 이제 가장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그 대표가 그만두면서 비대위 체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자 또 이런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자 이러고 이제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우리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갔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인천에 오셨댔어요. 한 6월 중순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건의를 했죠. 이게 부정의 시비가 있는 것을 뭐 예단해서 이게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선거 보이콧이다 뭐 이런 것으로 하지를 말고 현상에 대해서 다 보고 받고 또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사법 처리할 부분은 사법 처리를 하고 또 제도 개혁할 거는 제도 개선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발족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는 우리 김정은 위원장도 일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중앙당에 가서는 그것이 더 진행이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이게 이제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당이 운영이 되니까 당선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뭐 시시비비가 자꾸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대법원에서 제대로 그 법정 일정에 따라서 취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자기들 산하에서 혹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가 싫어서 그런 건데 우리는
뭐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부정선거가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클리어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서부터 민경욱 의원한테 이건 대법원에서 빨리 일정을 지키도록 싸워라. 그러면서 이게 한 서너 표 정도가 차이 나는 건 오차의 범위고 다만 100표 이상만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 100표 이상이 아니라요. 그래서 수천 표입니다. 그래서 민경욱 저는 그 대표 점에 대해서 저는 아주 지금도 예. 일단 걱정스러운 거죠. 긴가민가 하고. 근데 그 요번에 이제 그 민경욱 대표의 그 연수구의 재검표를 지난 6월 달에 했잖아요. 네, 6월 28일에 했죠. 6월 28일에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감정 절차에 들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배춘립 투표지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일 모레인가요? 이제 검증 기일이라고 그럴까요? 네. 변론 준비 기일이 또 열리죠. 내일 열립니다.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네, 중요한 날인데. 그게 뭐냐 하면 감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120석장의 네. 이상한 투표용지를 옆으로 빼놨죠. 네. 빼놓은 것에 대해서 감정을 우리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감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일단 돈을 내랍니다. 2,300만 원 내래요. 그래서 냅니다. 네, 2,300만 원 내야 되고 5천만 원 원래 낸 거죠. 5천만 원이 아니고요. 재검표할 때는 720만 원쯤 냈습니다. 720만 원쯤 냈고 변호사 비용 뭐 이런 거 들어간 거 또 하는 엄청나지, 뭐. 엄청나게 많고요. 다음에 이번에 그 2,300만 원 120석장의 감정 절차에 투표용지를 전자현명으로 한 번 보는데 8만 원씩 내랍니다. 뭐 이래서 2,300만 원 내라는데 그거 내야 되고요. 다음에 누가 감정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주체 그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관을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하고 다음에 그 기관을 통해서 어떤 조사를 거쳐서 무엇을 밝혀내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공방이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그 내일 그럼 공방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일 그 결정이랄까 그 감정한 거에 대해서는 감정 보고서 이거는 부정된 거다 아니면 뭐 이게 뭐 아직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감정의 방법을 갖고 아직까지 방법 이게 너무나 늦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6월 4월 15일 날 해서 1년 만에 4월 15일 날 한 번 재판 열었고 네. 그래서 다음에 2달 넘게 있다가 재검표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넉 달 있다가 감정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자는데 저는 결과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법적으로 6개월 안에 해결돼 결정을 있죠.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 문재인 정권이 원래도 이 선거 부정으로 울산 시장 선거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개입이 됐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약간 여러 선거에서 지금 그 매크로 킹크랩을 활용해서 했다고 그래서 또 김경수 지사가 깜빵에 가 있는데 우리 4.15 선거 때도 여러 가지 의심이 있으면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서 빨리 끝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그냥 그냥 그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완전히 임기 끝날 때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국민의힘 당에서 압박을 대법원에 그 압박을 해서 이거 결판을 내라 판결을 해라 왜 판결 안 하냐고 좀 압박을 이제 해보면 안 될까요?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런 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지금 뭐 그런 입장에 있질 않고 다만 우리 홍준표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이제 홍준표 대표 선대위원장 아닙니까? 선대위원장 그래서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우선 지금 뭐 선거가 불과 지금 우리가 11월 5일 날 후보가 선정이 되고 앞으로 4개월이면 끝납니다. 네. 근데 4개월 동안에 우리가 정말 표도둑을 맞지 않도록 그것은 만약에 홍준표가 당선이 되면 저는 그 부정선거 감시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야 간의 협상을 할 때 우선 제도적으로 지금 사전 투표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전자 개표를 어떻게 할 거냐 등 국민들께서 의심을 하는 특히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내내 길거리에서 투쟁해 오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을 모아서 우선은 여야 간의 협상의 틀에 놓고 만약에 그런 것이 좀 부족한다고 하면은 현장에서 투표함 지키기서부터 하여간 개표할 때
우리 모두 우리 시민단체와 우리 당이 한꺼번에 함께해서 절대로 한 표라도 아니, 근데 도둑맞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민경욱 그런 생각을 대표께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투표함 지키기 하면은 부정 안 일어날 걸로 이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아직 확신 못 하시는 건 아니시죠? 확신은 못 하시는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것을 쬐끔은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데 법원에서 하여간 판단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부정선거 아니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걸 옆에서 하시는 거 제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부정선거는 개표를 하기 전에는 재검표를 하기 전에는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으로 존재를 했고, 다음에 이상한 통계가 있으니까 부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사람들은 보질 않으니까 그렇게 믿었지만 그렇게 의심을 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저희들 눈으로 재검표를 해서 1,000표 이상의 일장기 투표용지, 다음에 배춧잎 투표용지, 서로 붙은 본드 먹은 투표용지들 뭐 해서 수천 장이 잘못됐다는 게 이제 나왔거든요. 말씀해 주신 바대로 한 10장 뭐 잘못 나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10장 잘못 나온 것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3표 차이로 떨어져서 그 사람 별명이 문세표예요. 문세표. 근데 이 사람이 재검표를 했었다고요. 세 표를 뒤집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정상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저한테 그냥 300표가 제가 그냥 300표가 늘어났고 1,000표가 그 이렇게 떡칠이 된 거 1,000표가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는 부정선거를 이제 직접 보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그러실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민경욱 의원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는 당연히 부정선거라고 인정을 할 수 있죠. 당연하죠. 아니, 예, 그렇죠. 예,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뭐 거짓말을 이야기할 필요도 아니 없고요.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 아니니까요. 그럼요. 민경욱 대표만 본 게 아니라 변호사들, 변호사 그다음에 또 20명. 황교안 대표도 보셨죠? 황교안 대표는 다른 재검표할 다른 때 2번을 재검표자. 갖고 저는 3번을 다 들어갔죠. 네. 직접 원고로서도 들어가고 참관인으로서 들어가고 또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을 보았고 금요일 날 또 재검표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 오산에 네. 최윤희, 최윤희. 다음에 안민석 둘이 붙은 안민석하고 붙은 거. 그 예. 오산에 있는 그 재검표가 또 이제 그러면 그게 두 벌어지니까 번째인가요? 이게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번째. 네 그리고 번째. 이제 곧 다섯 번째 지금 있잖아요. 파주. 파주 그게 예, 진짜 다섯 그 번. 유령표가 그렇습니다. 안상수 후보님, 위원장님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파주는요. 거기 총 인구 거기 판문점이 있는 데니까 인구가 별로 없어요. 인구가 150 몇 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런데 투표한 사람이 200 몇 명이야. 근데 거기는 들어가기가 힘든 곳 아닙니까? 주민등록을 두 번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는 데인데 그런 게 나왔기 DMZ 때문에 있는데 DMZ. 예,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데인데 그렇게 바깥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말이 되는 투표를 겁니까? 하려고 나오니까 이제 그거 까져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후보님께 위원장님께서 후보 시절에도 이제 제가 전화를 올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부정선거와 싸워온 역사다. 이런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걸 다 이야기를 했죠. 안상수 후보님께서는 저기도 나오셨었죠. 강화문 집회에도 나오셨죠. 그럼요. 그리고 기억합니다.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제가 여기 뿅풍 사거리인가 네. 그때도 가서 이렇게 그렇죠. 시위할 그래서 때도 너무나 뭐 이제 감사한 저는 뭐 일입니다. 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황교안 후보께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홍준표 후보님의 저 캠프로 들어가셨으니까 그런 걸 홍 후보께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을 좀 해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게 4.15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 다음에 책임자 처벌, 다음에 이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난 거는 4.15는 뭐 그냥 지나가고 앞으로나 잘하자 이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홍준표 후보께서도 인천시당을 방문하셨을 때 참 감사한 마음을 제가 갖는 게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민경욱 후보 6.28 재검표했더니 뭐 이상한 표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민경욱
후보 말고 다른 사람 내 지역구에 표를 다시 까도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올 것이다. 이 1. 네, 네. 2. 그리고 지금 법조문에 이 부정선거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이걸 따지려고 그럴 텐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건 안 미쳤건 그러니까 제가 이제 2,893표 요 차이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같이 뭐 1,000표 그러니까 두세 표가 아니고 한 뭐 200표만 100표만 나오도 100표만 된다는데 나와도. 더 훨씬 많은 게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이 직접적인 표현 뭐 2,000표를 3,000표가 돼야지만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예, 부정선거라는 나온 그 자체를 그렇지. 없애서 그렇지. 예, 이걸 발본색원해야 돼. 세 번째 부정선거 감시단으로 부정선거를 감시하게 돼요. 세 가지 고마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황 대표랑 서로 뭐 지난번에 그 공천 탈락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앙금이 좀 앙금이 좀 있어서 그랬지만 전체 기조는 마지막까지 그럼. 왜 이 공정 그 당내 경선을 할 때 경선위원회에 이런 K 보팅에다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두 번의 경고를 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했을 때도 홍준표 후보께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했군요. 맞았어요.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랬어요. 들어줘야지. 거기다 경고를 하면 됩니까라고 그렇지. 좋은 말씀들을 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한테 여러분한테 욕을 먹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홍수환 선서 토론을 하다가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한 후보들이 대부분 다 안 하고 황교안 후보만 얘기했다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는 않아. 홍준표 후보도 관심이 있었대. 나 홍준표 후보 그냥 얘기하는 거 못 봤다. 이랬더니 댓글로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인가 봐요. 근데 부정선거 얘기했는데 왜 했어요. 네. 나도 했고 이봉규 홍준표 후보. 그렇죠. 근데 황 그거를 대표가 좀 주도적으로 너무 많이 그것만 아니 근데 해서 그런데 그러면 황교안 후보가 지금 좀 4강에서 탈락했잖아요. 예. 그거 석연치 않은데 예. 탈락했으면 네 분 남은 것 중에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홍준표 후보가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히자고 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제가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뜻을 그래도 우리 시청자한테 전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어저께 저녁 때 저녁도 아니지 밤중에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또 민현하고 내가 굉장히 친해요. 아, 예. 굉장히 친해. 우리 같은 인천 출신인데다가 인천에서 아주 참 미래 아주 훌륭한 우리 기대주인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이렇게 부정선거의 투쟁으로 해서 아주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이 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든지 홍준표 후보를 이번 11월을 당선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당원들 표가 약간 모자라거든. 여론조사는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역시 이제 부정선거를 위해서 투쟁하신 그 1년 반 동안이나 그 정말 아스팔트에서 고생하신 분들의 마음을 좀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했죠. 우리 민영한테 전화했더니 그럼 가서 갑시다. 근데 아무래도 이봉규 TV가 제일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고 저는 솔직히 이제 지금은 원체 시간도 없고 의제가 사실 방송이라는 게 의제를 많이 거의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 때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4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는 언론에 나가는 기회, TV 토론하는 기회, 뭐 그건 또 이제 민주당을 공격할 때도 이 부정선거를 할 수가 있죠. 경선 토론은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끝났는데 한 이틀 두 번 남긴 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약간 의제들이 정해지니까 제가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걸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멘트를 해서 우리 부정선거를 걱정하는 분들의 마음을 더 좀 위무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한번 아니 저희는 부정선거 걱정하는 것보다도요. 부정선거를 때려잡지 않으면요 정권 교체가 안 됩니다. 물론 정권 교체 안 돼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부정 투표해가지고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지. 다음에 우리 후보가 되더라도 된 다음에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 안 두고 그러면 전 반대할 겁니다. 그럼요. 아니 이거는 어느 후보가 되는 것 좌파 우파가 승리를 해야죠. 우파가 승리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파에 승리한 사람이 부정선거 선거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 전 거기에서도 투쟁할 겁니다. 물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 위원장님은
처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셨을 때 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취재를 했어요. 아, KBS 기자 시절에? 정치부 기자. 예. 그러니까 처음에 출마를 하셨을 때 부평 아, 쪽에 인연이 있으시구나. 출마를 하셨을 때 네, 계양인가요? 계양이죠. 예, 계양에 갔을 때 제가 거기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KBS. 떨어지셨었죠 그때. 아, 그렇지.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보궐로 해서 들어오시고 맞았어. 그런 아주 초창기 때 제가 뵀던 저는 아주 저 작은 기자였을 때 그래서 그 굉장히 존경하고 활동하시는 것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보고 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 지난번에 해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부정선거가 없었다 하고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나중에 그 저기 뭐야 텔레비전 그 부분을 이제 봤더니 4.15 부정선거가 아니고 지난 경선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신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지난 말씀드린 우리 게- 경선이 예. 부정선거라는 확신이 없다 그런 라고 말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 그 방송에 나와서 그러셨던데 지금 이제 그 뭐 잘 어쨌든 아시지만 난 승복을 했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나도 거기 4강에서 떨어졌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네. 승복을 한다 이런 예.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황교안 후보는 어떤 지금 요청을 하는 소송을 제기했냐면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죠. 그냥 깔아. 뭐 이기 그러니까 뭐 말할 거 없이 그냥 되는데. 자료를 내라. 그럼 되는데 뭐 말이 많냐 이렇게 했더니 당에서 세 가지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1. 사법부가 왜 간섭을 해? 정당에서 하는데. 근데 왜 중앙선관위에 저 맞아요. 여론조사에 왜 거기다가 맡겨? 해? 왜 그러면 그렇죠. 두 당원 번째. 투표를 해야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책임 당원은 물론 투표할 권리가 있다. 네. 그러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럴 권리는 없대요. 말이 됩니까? 또 세 번째가 더 재밌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법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발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대요.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고 투표예요. 투표. 투표의 방식을 여론조사를 그렇죠. 저 시스템을 도입한 거지. 예. 투표잖아요. 누가 1등이고 4등 컷오프 투표인데 이건 그냥 여론조사 발표. 그러니까 뭐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자기네들끼리 봤는데 뭐 없앴다느니 아이,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봤는데 문제가 없었다니 이런 건 다 구차한 변명입니다. 아니 까무래요. 우리 당이 민주적인 정당이 된다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경선의 결과를 그냥 까야죠. 당연히 민주당도 하는 걸 왜 우리가 못 합니까? 아유, 민주당이 합니까? 민주당 아유, 그렇게 거기 하죠. 거기 몇 뭐 표, 몇 표, 예, 몇 몇 표를 다 다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네. 보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부정선거를 알거든. 그렇지. 거기다 맡겨놓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경선할 때는 이거는 확실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나오도록 한 거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선에 가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경선할 때 야 지난번에 썼던 그런 방식 쓰면 안 돼 우리끼리는 이랬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고를 이제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듣고 보니까 예. 또 그러니까. 그 일리가 있네. 예. 듣고 보니까. 그럼 뭐 그냥 선거라는 게 끝나면 그냥 또 특히 당내 선거니까 승복을 하는 거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 아니 뭐, 그러니까 저 안 후보님 같이 예. 이렇게 난 이제 문제 없다 그러면 괜찮지만 봐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죠. 시험을 그럴 보고 나를 낙제시켰는데 낙제 좀 뭘 틀렸는지 좀 보여주죠. 근데 이거 알 필요 없어. 너는 낙제야. 그거 이렇게 큰일 하면 나요. 안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아유, 초등학교에서도. 제가 초등학교에서도 큰일 나는데 대학생들도요. 그것도- 대학생들은 사지선다가 아니라 이 저 논문 논문, 쓰잖아요. 그렇죠. 논문을 써서 제가 10년 강의를 했는데 외대에서 시학점 주잖아요. 그러면 요청을 해요. 내가 왜 시학점입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런 것도 해줘야 되는데 아니 당연히.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그거를 안 해준다? 그런 제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 맞습니다. 앞으로. 맞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하는 거 우리가 한다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저는 뭐 사실 아주 미안하지만 깊은 검토 없이 예. 그냥 뭐 오죽 알아서 잘 알아서 했을까 그냥 그런 정도로 그렇게 그냥 하는 분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으니 한번 봅시다라고 하면 이거 보여줘야죠. 보세요. 그 뭐 혼자 보세요, 혼자. 이렇게 해도 되고 까면 제일 좋은데 그 보자 그러는데 볼 필요 없어. 그리고서 계속 그 맡아도를 하니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지만요. 저는 이제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도 국민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알 권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안상수 후보가 왜 떨어졌고 몇 퍼센트로 떨어졌고
원희룡이 몇 %로 붙었고 1등은 누구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도 지난번에 이제 막판에 이제 4강으로 가는데 이제 그 토르 상수이래 가지고 막 떠버렸어. 그러니까 2040들한테 떠서 이게 뭐 한 4, 5% 정도면은 이게 4강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무슨 구글이나 이런 네이버나 이런데 이 클릭 수가 많이 올라가서 한 2, 3일 동안은 탑 클래스여서 이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쭉 미끄러지니까 야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많은 게 들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보여줘야죠.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게 그렇고요. 다음에 그 홍준표 이제 후보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중에 부정선거 검증단을 운용을 해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시민단체가 필요합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게 시민단체거든요. 시민단체니까 국투본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그때 힘을 좀 실어주시고 어떻게 됐든 그래서 영향력으로 모은 분들 다음에 그 지지자들을 전부 다 이번에 부정선거 하여간 부정선거를 감시한다고 지금 우리가 100% 막을 수 있느냐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그 우리 투쟁의 일환으로 지금 시민 감시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전력으로 저희 국토본을 도와주시기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 저는 여전히 이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에 관여를 하게 될 테니까 그 제안서를 주시면 내가 1차 검토해 가지고 같이 뭐 후보 혹은 당에다 얘기해서 그건 이번 선거에 우선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통령 당선 되시면 이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있으면 안 된다, 발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세 가지를 없애주는 것을 아까 조금 해야 전에 됩니다. 하는 것은 이제 우선 후보로 당선이 되고 나서 되지만,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당선- 대통령이 당선되고 되면? 나서는 또 이제 그런 것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 검토를 해서 맞습니다. 제도 개선을 해야지. 그 이제 세 가지가 또 지난 그 이제 이 지금 그 재판하는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빨리 하라고 맞습니다. 저 주문할 수 있죠. 근데 법이 있는데 법을 고치지 아니, 법을 근데- 지키질 않는. 근데 이제 부정선거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투트랙으로 제 생각입니다. 시민의 생각. 부정선거 앞으로 안 일어나게 대선에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4.15 선거가 부정됐다는 걸 밝히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게 안 그래서 밝혀지면요. 법원에서 똑바로 하게 한다는 거지. 한 도둑을 10명이 지켜도 이거 컴퓨터로다가 이거 하는데 못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지금 이 가정입니다. 만에 하나 홍준표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둘 중에 한 분 될 거 아닙니까? 되셔서 이재명하고 싸웠는데 민심은 지금 정권 교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정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안 됐다. 그러면요 그 책임은 그 후보가 오롯이 져야 됩니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부정선거 싸우라는데 입 닫고 있다가 당신이 다 하고 나서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나라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면요 부정선거 저지른 사람한테 대한 우리 그 원망도 있지만 이걸 주장 못하고 당한 그렇게 하면 그 후보가요 나중에 완전히 철천지 원수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러니까 미리 네. 그거에 대해서 싸워줘야 돼요. 네,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은 뭐 11월 5일이 불과 얼마 안 남은 날이니까 그 끝나고 나서 하여간 지금 그 민 의원 말씀하신 그런 것을 뭐 국토본이 됐던 이런 제안서를 가지고 당과 시민단체가 같이 우선 내년 3월 9일까지의 그 부정 그 표를 하나라도 도둑맞지 않도록 하는 게 일환. 그 다음에는 사실은 뭐 지금서부터 가능하다면 이미 많이 늦었지만 사법부에서 지난 선거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빨리 해라라고 주문하는 것은 주문하여죠. 그렇게 후보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되는 그럼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나오시는 분들께 제가 다 연락을 드려서 우리 안상수 후보님, 황 후보님, 홍 후보님, 윤 후보님, 다음에 이제 최재형 후보도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긴 했죠. 그분 김태호 후보님, 다음에 박찬주 후보님, 장기표 후보님 8분이 그래도 거기에 옳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다 제가 연락을 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나와주신 분이 우리 안상수 후보님과 황교안 후보님 같은 분들, 또 장기표 후보님 같은 분들이십니다. 근데 또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뭐 하태경,
무슨 뭐 유승민, 유승민. 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예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없다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공격을 하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단정질 필요가 없죠. 그럼요.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 부정선거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부자 아니면 비읍자만 나와도 우리가 경악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를 그냥 무슨 음모론으로만 얘기를 하고 거기 앞장서서 그 부정선거 없었다는 기치를 올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요. 있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듯이 예. 왜 6개월로 돼 있는 이 선거 무효 소송을 18개월이나 되도록 그렇지. 180일 안에 끝내야 되는 걸 왜 그렇지. 18개월이 되도록 아직도 안 하고 있느냐.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그렇죠. 잘못됐다 이게. 지금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루라도 빨리 대선 전에 그래. 이 4.15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네. 이런 것을 얘기를 해 그걸 주셔야 꼭 되고 주장해 주세요. 다음에 그 세 가지 아까 얘기한 게 전자개표기 사전 선거 QR 코드 3개를 없애는 것을 어디 그 공약집이 많으실 텐데요. 그 공약 가운데 넣어서 당선이 되시면 이거 무조건 해도 되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그거 보고선 그럼요. 당선을 시켜드린 거니까요. 오케이. 예, 그래서 그런 공약 안에도 좀 집어 넣어 주시기를 제가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 유튜브로도 정리하겠지만 민 의원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뭐 공약서에 넣을 거 또 요번에 어차피 이제 이제 우리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은 여야 간에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선거법에 관해서. 요 다음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고칠 법이 있느냐,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때에도 우리 측의 어떤 입장을 전달하는데 제가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두 분 귀한 시간 이렇게 바쁘신데 일정 내주셔서 감사. 오늘 의미 있는 방송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야 조금 안심이 돼. 조금. 네. 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백서도 나와 있고요. 우리 민경호 국제보고서도 있고. 국조본에서 이 책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리포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뭐 우리 홍준표 후보님한테도 한번 예. 검토하라고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장님도 한번 예. 1시간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만 투자해서 보시면은 네.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아 여러분들 예. 우리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보다 더 아주 더 열광적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